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목소리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저번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었죠. 예,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왕쾌해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아하,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네. 또 라이브 연주를 오랜만에 하기 위해서 맞아요. 오늘 예. 방송 전에 우리 정태양 선생님과 같이 맞춰봤는데 맞아요. 태양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좋았냐고. 아니, 제가 이랬어요. 오늘 컨디션 왜 이렇게 좋으세요? 이러면서. 아니 평소에 좀 별로였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니에요. 오늘 그쵸? 컨디션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다음 달에 저희 두 사람이 또 협연으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맹 연습 중입니다. 자, 이탈리아와 독일에 다녀오셨어요. 네, 한 열흘 정도 다녀왔는데요. 와, 부럽습니다. 독일에 갔다가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잠깐 있다가 왔고요. 네.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성악가들과 함께 제가 지휘하면서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종교곡들 연주하는 그런 음악회를 했습니다. 아, 열흘이나 비운 겁니까? 그러게요. 와, 너무 부럽습니다. 개강 전에 원래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 제가 졸업한 학교에 가서 예. 베르디 음악원. 네, 제가 졸업한 지 5년이 됐는데 네. 5년 만에 졸업장을 찾아왔어요. 원래 이유가 뭡니까? 이탈리아가 졸업하면 학교에서 졸업장을 안 주고요. 로마에 있는 이제 중앙부처에서 발급을 해줘야 이제 되는데 그게 학교까지 넘어오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근데 마침 이제 코로나였어가지고 제가 못 받았어요, 졸업장을. 아니, 아직도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유로가 아니라 리라였거든요. 돈이. 네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옆에 분한테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통장으로 넣어드렸어요. 네. 근데 입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분명히 넣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괜히 빌려준다고 안 넣어준 사람처럼 오해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금하면은 가는데 시간이 15일 걸리더라고요. 와, 전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학교 다니고 있을 때 하루 이틀 정도였던 것 같아요. 바로 안 들어가고.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도 하루 이틀이 걸려요? 이게 묶여 있습니다. 잠시.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였으면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졸업장이 이제 5년 만에 온 거죠. 느림의 미학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곡입니까? 네, 프랑스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입니다. 아, 이 곡은 너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곡이라서 꼭 소개드리고 싶었던 기가 막힌 곡이에요. 곡이죠. 라벨하면 먼저 떠오르는 곡은 볼레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현악사중주와 찌간느도 자주 연주되는 곡이지만 네. 볼레로의 인기를 뛰어넘는 작품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도 많은 분에게 사랑을 받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여러 곡이 있는데 오늘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주제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네, 올해가 라벨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작곡가 라벨에 대한 여러 행사와 기념적인 연주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들께 선곡해서 들려드릴 음원의 피아니스트도 이 작곡가의 전곡을 연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청중은 사랑했으나 작곡가 스스로는 싫어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나, 작곡가 본인이 싫었으면 뭔가 어떤 작곡적인 이유든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인데 청중들은 왜 사랑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왜 사랑하고 있을까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서사 같아요. 작곡가가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곡이 잘 된 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곡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작곡가가 아는 거 아닙니까? 잘 될걸요. 알면서 이제 밖에 나와서는 이야기거리를 주셨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라벨의 죽은 악녀를 파반느 작곡 언제 했습니까? 네, 이 작품은 라벨이 파리 음악원에 재학 중이던 1899년에 작곡이 되었습니다. 음악 학교 재학 시절부터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까지 우아하고 세련된 프랑수아즈 에드몽드 폴리냐크 공작 부인의 살롱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네. 이 공작 부인은 미국 출신입니다. 본명은 위나레타 싱어였는데요. 싱어 재봉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싱어 재봉틀의 재산을 상속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저명한 이 후원자였던 이 공작 부인의 위촉을 받아서 라벨이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 때 작곡을 한 거군요. 네, 학생 때 작곡했던 굉장히 초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왜 싫어했는지 살짝 이해가 됩니다. 원래 학생 때는 다 마음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가끔씩 학생 때 연주한 거 보면 네. 왜 지금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것도 가끔씩 있는 테크닉적으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런 곡들이 몇 개 있어요. 또 학생 때의 그 느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직진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에너지가 아름답잖아요. 순수하고 좀 철이 없는 느낌. 자, 이 작품은 작곡 이후에 초연 바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 곡이 공작 부인에게 헌정이 됐으니까 네. 우리가 보통 공작 부인 앞에서 라벨이 연주를 해줬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 라벨의 찌간느를 소개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라벨은 피아니스트로서도 손색 없는 뛰어난 피아노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연을 언제 했느냐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899년에 완성된 이 작품이 1년 뒤인 1900년에 출판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요. 그러다가 라벨의 친구면서 스페인 출신의 피아니스트인 리카르도 비니에스의 연주로 물의 유희라는 작품과 함께 1902년도에 초연이 된 이후에 급속도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목만 죽은 왕녀를 한 파반느이지 이 장송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왕녀 바로 공작 부인을 조금 이렇게 떠올리면서 작곡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예. 죽었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다면 장송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벨은 왜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제목을 붙였을까? 저도 묻고 싶어요. 그래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제목 때문에 당시에 라벨은 이 곡이 최근에 세상을 떠난 어떤 왕녀를 위한 장송곡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다니느라 바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곡을 작곡하게 된 겁니까? 사실 네. 이 곡의 진정한 의미는 그 죽었다는 의미가 지금 죽었다는 게 아니라요. 네. 옛 시대의, 그러니까 지나간 세대의 어떤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한 왕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곡이라는 뜻인데요. 라벨은 실제로 스페인 궁정에서 어린 왕녀가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하며 작곡했다고 합니다. 라벨이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는 프랑스어 제목의 운율적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로 바반 부인 앙팡 데퐁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이 파리 루브르 미술관에 있는 스페인의 화가 벨라스케스가 그린 왕녀 마가레타의 초상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했다는 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라벨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벨이 여러 가지로 부인을 많이 했네요. 이 포인트가 좋아요. 이게 지금 계속 부인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계속 곡이 이슈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도 아니다. 저 얘기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증나서 들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제목을 붙여놓으니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나 사람들은 더 알고 싶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라벨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작품 자체의 제목을 굉장히 많이 붙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대에 이 죽은 악녀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좀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만약에 저라면 옛 왕녀 아니면 오래전의 한 왕녀의 뭐 파반느 뭐 이런 제목을 붙일 것 같은데요. 좀 더 은유적으로 뭐 하늘에 있는 왕녀. 네, 그렇죠. 근데 죽은 왕녀라는 왕녀.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니까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켰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음악적 특징을 또 보여줍니까? 네, 고전적인 형식과 라벨 특유의 화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애잔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느린 템포와 부드러운 선율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라벨은 이 곡이 지나친
지나치게 슬프게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라벨이 이 곡은 죽은 파반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파반느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다라고 하면서 음악에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조금 빠른 템포를 허용해서 지금 템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고요. 이 파반느라는 게 아주 예전 시대의 어떤 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왈츠라든지 미뉴엣 생각하면 이제 남녀가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걸 떠올리게 되실 텐데, 이 파반느도 춤의 일종이고 지금은 춤의 형태는 사라지고 이제 음악의 형태로 남아 있죠. 알겠습니다. 라벨은 이 곡을 관현악 곡으로 편곡을 또 하죠. 네, 라벨은 자신의 작품을 관현악 곡으로 편곡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1910년에 라벨이 직접 편곡을 했는데요. 네. 피아노 곡으로서 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는 특별한 기교나 화려한 스케일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멜로디, 그리고 고전적이면서 뭔가 완벽주의적인 화성, 그리고 절제된 표현력, 현실에서 유리된 듯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머금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젊은 라벨의 음악 세계를 보여주는 이 명곡을 라벨이 대중적으로 널리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1910년에 오케스트라용을 위한 버전으로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룻이나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혼, 하프, 현악기가 사용이 됐고요. 이 오케스트라 편곡 버전도 1911년에 초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타와 뭐 플룻, 뭐 하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솔로 악기로 편곡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그런데 라벨이 이 작품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걸립니다. 사실입니까? 네, 이게 오늘 드릴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죠. 이야기인데요. 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라벨이 싫어했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라벨이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음악학자들이 라벨이 가장 완전 무결한 작곡가고, 그리고 단 한 음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라벨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곡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1912년에 한 연주에서 이 곡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을 보고 스스로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이 곡의 장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점들은 너무나 분명히 보인다. 에스파냐를 작곡한 프랑스 작곡가 샤브리에의 영향이 너무 뚜렷하고 형식도 빈약하기가 짝이 없다. 그나마 훌륭한 해석 덕분에 미완성적이고 독창적이지도 않은 이 곡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자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벨이 이 곡의 초기 성공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이 작품의 한계, 아니면 이 작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스스로 냉정하게 바라보았다는 점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뛰어났네요. 모르겠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라벨이 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짙어져서 자신의 초기작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인지, 우리 아까 전 정윤 교수님 말씀처럼 스스로도 사실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됐든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예, 둘 중에 어떤 이유가 됐든 우리는 뭐 라벨이 죽은 지 꽤 오래됐으니까 사실을 알 수 없지만 네. 아주 지금까지 이렇게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라벨의 성격과도 또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게, 그 위대한 작품 볼레로를 가지고도 그냥 한번 실험해 본 거야. 이거 별로 좋은 작품 아니야 이랬잖아요. 이게 습관성입니까? 습관성이라기보다는 네. 이 예술가로서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이제 선배 작곡가, 선배 음악가를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꿈보다 해몽인데요. 자, 이거를 내가 발표해서 연주할 거야라고 또 작곡을 하는 것과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한번 해본 거 했을 때 힘이 많이 릴렉스가 되잖아요. 빠져서. 그렇죠. 우리 연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녹음해야지라고 하면 막 피아노도 그렇고 오케도 그렇고 성악가도 그렇고 힘이 빡 들어가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동영상 플랫폼으로 많은 연주자들의 연주가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그 연주자의 못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 연주자들에게 관대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일단 저부터가 카메라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몸이 굉장히 긴장되거든요.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 연습했던 연주보다 실황 연주 때 못할 수 있겠네요. 아야 실황 연주 때 우리 EBS 라디오 부스 따뜻하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내가 연주자의 실황 연주를 보는 게 그 연주자가 가장 못하는 거다. 원래는 훨씬 더 잘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장 연주가 잘 될 때라고 생각하는 거는 음반 녹음하러 가가지고 큐 하기 전에 리허설 한번 해보잖아요. 맞아. 그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큐 들어가면 갑자기 다른 거 하고 약간 긴장감이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명반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보다 상황이 안 좋은데도 그렇게 훌륭하게 음반을 녹음한 선배 대가들 그럼요. 보면 정말 대단한 거. 정말 그거보다 훨씬 잘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야, 다시 한번 오늘도 깨닫습니다. 자, 잠시 후에 듣게 될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반느 관현악 버전으로 오늘 음원 가져오셨죠? 네, 굉장히 여러 버전이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프 버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라벨 음반 중에서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라벨 전곡을 녹음을 했습니다. 연주 시간으로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저도 아름다운 연주로 들었고, 그런데 이 관현악 버전에서 피아노 버전보다 조금 더 앞서서 다양한 소리들을 사용해서 라벨이 풀어내고 있는 자신의 관현악 편곡 버전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라벨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반느 감상을 이제 하게 될 텐데 포인트 하나 더 짚어주시죠. 일단 멜로디가 저는 꽤나 슬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슬픈 멜로디를 그렇게 슬프지 않게 풀어내는 이 라벨의 템포적인 능력, 그리고 화성적인 능력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 11시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클래식으로 선곡되기에 가장 적합한 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처럼 아름답고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을 이제야 들려드릴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냥 좋다는 거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라벨 본인이, 그러니까 이 스페인 왕실의 어떤 어린 왕녀가 춤을 추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이니까 흑백 시대라고 생각하면 상상하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노의 영화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정창의 클래식이라는 순간에서 소개한 라벨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라벨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곡을 작곡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름답고 그 환상의 세계로 진입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항상 음악을 듣다 보면 우리가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집중하면서 들어야 되는 음악, 또는 그냥 내 삶 속에서 배경으로 들려오는 음악, 이런 감상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어떤 데다가 배치를 해두어도 굉장히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완벽주의에다가 멋쟁이였고 요리 실력도 뛰어난 라벨, 자동차와 어린이와 고양이를 또 좋아했던 걸로 알려진 라벨인데요. 네. 우리 태양새님은 인간 라벨, 또 음악가 라벨 어떤 면을 좋아합니까? 저 라벨 작품 중에서 이제 피아노 곡은 뭐 거울도 쳐봤고, 라벨의 소나티네라는 작품, 그리고 가곡도 진짜 많이 쳐봤고, 또 올해 제가 라벨 150주년이라 가지고 라벨 가곡 좀 여러 가지 해볼까,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슈만, 올해는 라벨로. 네, 그 사실 생각만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왜 말하면 안 돼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말을 하셔야죠. 이게 현실이 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요. 그 아까 잠깐 제가 그 놓친 듯 하지만 놓치지 않은 네.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이번에 나가서 지휘를 직접 했다고 들었어요. 아니, 피아노 치면서 지휘했어요. 가끔 왜 그런 영상 여러분 보실 것 그럼 같은데. 어떻게 좀 지휘자로도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냥 이제 필요한 곳에서는 조금씩 하고 있죠. 아니 지휘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 눈을 피하시네. 자, 황지혜님, 얼마 전 본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에서 오묘하게 아름답게 흘렀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오늘 빛나는 클래식에서 더 배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네. 또 CF 이런 대중 매체에서 네. 이런 클래식이 나올 때마다 너무 고맙고 기뻐요. 그리고 저는 가끔씩 영화 볼 때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와, 저 분들은 어떻게 저 음악을 찾아내서 쓰셨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적합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영화 기생충에서도 그렇죠. 핸델의 아리아도 나왔고요. 로잘린드 아리아. 네, 그렇죠. 기가 막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저 아리아를 저기 선곡하셨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작곡자들의 뭐 좋게 얘기하면 천재성이지만 네. 조금 이렇게 표현하자면 좀 그 이상한 부분들, 그 특이한 부분들을 네. 영화에서 대입시키고 드라마에서 대입시킬 때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에서도 말러의 교향곡을 말러. 사용했고 저보다 더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 변화는 순간 마무리할 시간인데 다음 주에도 소개해줄 작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베토벤 소개해드렸고 네. 그리고 라우타바라의 정말 낯선 작품도 잊지 못하죠. 들려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곡일까 많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그 작품을 하나 가지고 오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유럽에서도 위쪽에 위치하고 갑니까? 있는 노르웨이의 유명 작곡가인 그리그의 작품 중에서 그의 작품 세계도 굉장히 넓은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그도 고등어를 좋아했겠죠? 그 노르웨이가 근데 노르웨이가 그렇게 고등어 많이 먹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수출을 많이 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 노르웨이 고등어 관련한 다큐를 본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까? 혹시 EBS였나? EBS를 확률이 높죠. 다큐멘터리 우리 상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이상한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태영사님 고맙습니다. 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태영쌤 보내드리면서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요하임 라프의 교향곡 11번 A단조입니다. 작품으로 214 겨울 사악장 카니발 알레그로를 베르너 안드레아스 알베르트가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홍카리카 연주로 준비했습니다.